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 동부 지역 각 지자체들이 고심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광주의 예식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역에서만 100번이 넘는 검체 검사가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의 2차 확산에 이번 주말이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각종 경조사나 모임 참석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 시군의회마다 민주당 독식 현상이 심각한 가운데 순천시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직 한석이 소수정당 의원에게 배정됐습니다. 지방의회 내부의 독식과 협치를 취재했습니다. 지적 측량 따로 실제 건축물 따로인 황당한 상황이 도서 지역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주들 간 잦은 분쟁에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지역 방역 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다녀갔던 예식장과 관련해 문의와 상담도 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확진 판정은 나오지 않았지만 마스크 착용과 타 지역 방문 자제 등 방역 수칙 준수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기 시작한 건 지난달 말. 이후 5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도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도 광주광역시는 물론 주변 지자체들과 긴밀히 협력해서 감염의 확산 경로를 신속히 추적하고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특히 이들 확진자들의 동선 가운데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외에도 결혼식장이 포함되면서 지역사회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봄철 지연됐던 결혼식에 여름철로 집중된 데다 도민들이 해당 결혼식장에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하루 10명 안팎이었던 관내 선별진료소 방문과 상담도 크게 늘면서 이런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수는 현재 이제 밀접 접촉자 자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상은 아닌데 본인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고 이제 본인들이 걱정스러우니까 오시는 분들이 좀 있고. 이에 맞서 광주시와 정보 공유를 통해 접촉자를 확인하는 작업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7일 이후 목포를 제외하고 도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증상 전파와 N차 감염 등 부정적 요소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라남도가 일부 밀집 시설에 적용되는 행정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어 시설 방문과 접촉을 줄여나가는 노력에 절실한 상황. 그러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를 중심으로 전파가 확산할 수 있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되면서 코로나19 방어벽이 뚫리지 않을까 지자체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속출에 광주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는 곳입니다. 핵심은 많은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지 말라는 것이고 모이더라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라는 이야기인데요. 당장 결혼식 등 행사가 많은 주말을 앞두고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궁욱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예식장입니다. 뷔페 식당 앞에 49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식당 테이블 의자들은 한 방향으로만 앉을 수 있게 재배치됐습니다. 실내 모임은 50인 미만까지만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른 조치입니다. 입구에 서가지고 번호표를 나눠드리죠. 그래서 이제 49명까지 들어가시면 더 이상은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서 이제 제한을 하고요. 소독제하고 발열 체크기도 물론 준비를 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속출하자 광주시는 지난 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강화했습니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회와 각종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감성주점 등 고위험 시설 3,360여 곳에서는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출입명부 작성 등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급작스러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현장에선 준비 시간 부족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구청에서 나와가지고 그것 좀 준비하려고 또 고위험 시설인 PC방과 동전 노래방 등은 여전히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됐는데도 하라고 굳이 찬성하라 그러면은 안 들어오고 그냥 가요. 다른 데는 안 하는데 굳이 여기만 이렇게 계속 하라 그런다. 방역 당국은 결혼식 등 행사가 많은 주말이 다가온 만큼 현장 점검을 통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입니다.
식당에서는 되도록이면 저희가 선물로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걸로 좀 권고를 한 상태거든요. 많이 모이는 걸 자제하도록. 그래서 현장은 자치구하고 우리 담당 식품안전과하고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나갈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무엇보다도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주말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남고욱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가 재확산하고 있는 광주에 인력과 병상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광주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회의에서 광주에서의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 밝히고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등 가능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외출을 자제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도 시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광주의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할 병상이 부족해지자 정부가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병상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재 광주시의 코로나 확진자 병상 가동률이 82%에 이르고 있고 중증 환자는 100%라며 병상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본은 전남과 전북에 있는 음압병상 41개를 광주 확진자들에게 제공하고 중증 환자의 경우 충청권역 병상으로 이송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요양보호사와 방호복 등의 물품도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는 24일 여수 웅천 장도에서 열립니다. 코로나 이후 여수시의 과제와 대응 전략 등을 논의하는 이번 토론회에는 권오봉 시장과 전문가 등 11명이 참석하며 여수 지역의 의료와 경제, 복지 등 11개 분야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는 여수시의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며 사전에 참여를 신청한 시민들은 휴대전화 화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토론회 참여가 가능합니다. 전남 동구 기초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마쳤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의 독주가 우려된 가운데 순천시 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 한석이 소수정당 의원에게 배정됐습니다. 앞으로 정책 연대까지 가능할까요? 박민주 기자입니다. 순천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습니다. 의원 24명 가운데 19명이 민주당 소속으로 사실상 표결로 가면 상임위를 독차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상황. 민주당은 4개 상임위 가운데 행정자치위원회에 후보를 내지 않아 진보당 소속 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여수시의회의 경우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할 때 협치에 물꼬를 텄다는 평가입니다. 시민사회는 한 발 더 나가 소수 정당과의 정책 연대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원하는 것을 민주당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러면서 소수 정당과 그리고 진보 정당과 함께 협치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후보로 등록했다 협치를 주장하며 사퇴한 무소속 이봉남 의원. 이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를 위한 소수 정당의 다양한 목소리와 의장단 선거의 공개성을 강조합니다. 어느 당이든 의장단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정책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고 이렇게 출발하는 이런 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이후에는 의장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정책 토론회를 공개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8대 후반기 의장에 선출된 허유인 의장은 시민들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소수 정당과도 협력하겠다는 입장. 이를 통해 시정에 대한 합리적인 감시와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순천시 전체 소수정당까지 해서 협치하고 같이 융합하는 순천시로 만들기 위한 결단이 아니었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장단 선거 후보 경선 도입으로 촉발된 지방의회의 협치. 후반기 지방의회의 더 큰 협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광양시의회도 후반기 의장단에 이어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광양시의회는 어제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의 서영배 의원을, 총무위원장의 최대원 의원을, 산업건설위원장의 정민기 의원을 선출했으며 이에 따라 무소속 서영배 의원을 제외하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이 모두 더불어민주당으로 꾸려지게 됐습니다. 어젯밤 10시 30분쯤 여수 국가산단 내 대림산업 용성공장 증축 부지매립 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졌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에서 공사 구조물을 설치하던 57살 A씨가 깊이 2m가량의 구덩이에 묻혀 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농작물 우박 피해 농가에 대한 복구비가 3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6일 순천과 곡성, 고흥 등 지역에 내린 우박으로 236개 농가 120여 헥타르 면적에 대한 참다래, 매실 등 피해 작물의 복구비를 3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전남도는 농약대와 생계비 등 농가 피해 복구비를 이달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난해 전남도 내 7만 5천여 농가가 11만 7,183헥타르 면적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5만 3천여 농가가 1,892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최근 섬 지역이 매력적인 귀촌 대상지로 부각되면서 섬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섬은 그동안 지적 측량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적도와 현실 경계가 맞지 않은 경우가 태반인데요. 주민과 귀촌인 사이 잇따르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속사정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여수의 작은 섬마을에 위치한 한 주택. 내장재가 훤히 드러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폐기물이 안까지 밀려들어와 집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상황. 뒷집 주인이 앞주택 일부를 철거한 뒤 잔해를 그대로 집에 밀어넣은 겁니다. 하나 꼭 걸치고 밥을 해갖고 다니면서 집을 짓는데 아무런 걸 내고요. 갈등은 지난 2017년 수십 년간 이웃이었던 저 뒷집의 주인이 바뀌면서 시작됐습니다. 토지를 새로 측량했는데 뒷집의 진출입로에 앞집 부지가 물려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극심한 입장차로 협의는 4년여간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법원이 뒷집 주인의 재산권을 인정하면서 지난달 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이 상황까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엄청 대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이 땅을 사서 주냐는 등 이렇고 이건 도저히 대화로 해결 안 되겠다. 하지만 평생을 섬에서 살아온 앞집 주인은 귀촌인이 야속합니다. 섬은 지적도가 부정확해 대부분의 집들이 서로 물려있을 뿐만 아니라 경계 침범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보다는 이웃끼리 구두로 합의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측량도 못했고 나는 뒷집 그 친구 아버지한테만 보고 삼촌 이렇습니다 얘기를 해서 이러니까 저도 내지 말고 들지도 말고 현 위치에서 네 그리 지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해당 섬의 지도와 지적도를 비교했더니 여러 경계에 물린 집들이 곳곳에 있었고 심지어는 갈등 당사자인 뒷집마저도 세 필지에 걸쳐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요 한 60-70% 다 물렸습니다. 옛날에는 서로 주고받고 여기 형님 동생하고 지다 보니까 40년 50년은 저희 편리한데서 상황이 이렇지만 섬은 인구가 적어 토지를 새로 측량해주는 정부 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기도 어렵습니다. 좀 인구가 많고 면적이 넓은 곳을 선정을 하시겠죠? 네, 아무래도. 소중한 관광 자원이자 청정한 삶의 공간으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도서지역. 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행정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공만 일원에서 5G 통신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드론 스마트 영농 실증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3년까지 공만 일원에 164억 원을 들여 5G 통신 전용망과 함께 드론 상용화를 위한 실증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통합관제센터와 성능 평가 장비 등을 도입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공군은 이번 사업이 AI를 활용한 스마트 영농 기술 보급으로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와 생산성 감소에 대처하고 국내 드론 기업 유치에도 청신호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전남에서 발생한 화재가 지난해보다 감소했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1월부터 6월까지 전남에서 1,3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해 지난해보다 300여 건이 감소했고
사상자는 50명으로 지난해보다 30명 줄었습니다. 화재 요인별로 보면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0%가량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남도가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이용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 조치를 시행했습니다.